본 채널은 인문학에서 널리 잘 알려진 명저서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볼거리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괴테의 파우스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왜 파우스트는 독일 문학의 걸작이자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욕망, 지식 추구, 도덕적 딜레마, 그리고 구원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 탐구를 담고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괴테의 일생에 걸쳐 완성된 대작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다양한 주제와 심오한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부터 파우스트의 줄거리, 주요 주제, 인물 분석, 문학적 특징, 상징, 그리고 이 작품이 가진 문학적, 철학적 의의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작가와 작품의 배경.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독일의 시인, 극작가, 소설가, 철학자, 정치가로 독일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괴테는 초기 독일 낭만주의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작품은 전 세계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우스트의 창작 배경. 파우스트는 괴테의 일생에 걸쳐 집필된 작품으로 1772년에 초고를 쓰기 시작해 1831년에야 완성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괴테가 인생에서 겪었던 철학적, 종교적, 과학적 탐구를 반영하며 당시 독일의 지적 환경과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괴테는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의 사상적 경계에 서 있었으며 이러한 두 흐름을 작품에 통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줄거리 개요. 파우스트 일부. 파우스트 일부는 대체로 신학적, 철학적 주제를 다루며 파우스트 박사가 지식과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하늘의 서막으로 시작되며 하나님과 악마 메피스토펠레스 사이의 내기가 중심이 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를 타락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은 이에 동의하고 내기를 수락합니다. 파우스트는 자신의 삶과 지식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더욱 깊은 진리를 찾기 위해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는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동안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넘기기로 합니다. 파우스트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절망하던 중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어 젊음과 쾌락을 얻습니다. 파우스트는 그레첸 마르가레테라는 순진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메피스토펠레스의 도움으로 그녀를 유혹합니다. 그레첸은 순수하고 성실한 소녀로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의 도움으로 그녀와 가까워지지만 이 악마의 간섭과 계략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가 그레첸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마술과 속임수를 사용하고 결국 그레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녀의 가족에게도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이로 인하여 그레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마음의 고통 속에 갇히며 아기의 죽음과 어머니의 죽음, 자신의 감옥 생활까지 겪게 됩니다. 결국 파우스트와 그레첸의 사랑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고 그레첸은 그녀의 어머니와 아이를 죽이고 감옥에 갇히며 비극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요컨대 두 사람의 사랑은 메피스토펠레스의 방해로 인해 순수하고 행복할 수 없었고 결국 그레첸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우스트 역시 깊은 죄책감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파우스트 2부. 파우스트 2부는 1부와는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여기서 파우스트는 그리스 신화, 정치, 경제, 철학, 미학 등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며 그의 여정은 점점 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파우스트는 황제의 궁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며 명성을 쌓지만 여전히 자신의 영혼이 만족되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는 결국 헬레나를 만나게 되며 그녀와 함께 이상적인 사랑과 미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구는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파우스트는 자신의 모든 세속적인 업적에도 불구하고 영적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영혼을 요구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며 파우스트는 천상의 세계로 승천하게 됩니다. 3. 주요 인물 분석. 파우스트. 파우스트는 작품의 주인공으로 괴테가 창조한 가장 복합적이고 심오한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그는 학문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와 만족을 찾지 못한 채 지식과 진리를 추구하는 인물입니다. 파우스트는 인간의 욕망과 한계를 상징하며 자신의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습니다. 파우스트의 캐릭터는 끊임없는 탐구와 도전에 대한 상징으로 인간의 지식 추구와 그로 인한 윤리적 딜레마를 반영합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세속적인 성공과 쾌락이 아닌
영적 구원과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메피스토펠레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주요 악역으로 악마이자 유혹자입니다. 그는 파우스트에게 세속적 즐거움을 제공하며 그의 영혼을 타락시키려 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시니컬하고 냉소적이며 인간의 나약함과 욕망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메피스토펠레스는 단순한 악마적 존재 이상의 복잡한 캐릭터로 그는 때로는 파우스트의 내면적 갈등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욕망을 냉철하게 드러내는 거울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반영합니다. 그레첸 마르가레테. 그레첸은 파우스트 일부의 주요 여성인물로 순수하고 순진한 소녀입니다. 그녀는 파우스트의 유혹에 빠져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며 그 과정에서 그녀의 순수함이 세속적 쾌락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레첸은 또한 파우스트의 죄책감과 도덕적 갈등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며 그녀의 비극적 운명은 파우스트의 내면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궁극적으로 신의 자비에 의해 구원받는 인물로 인간의 순수함과 죄책감 그리고 구원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 주요 주제. 지식과 진리 추구. 파우스트는 인간이 지식과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딜레마와 한계를 깊이 탐구합니다. 파우스트는 학문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는 여전히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삶에 대한 깊은 불만을 느낍니다. 이 주제는 인간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추구하는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도덕적 갈등. 파우스트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고 그 결과로 도덕적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주제는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도덕적 선택과 갈등을 초래하는지를 탐구하며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도덕적 책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구원과 자비. 파우스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주제는 구원과 자비입니다. 파우스트는 비록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의 끊임없는 진리와 영적 성장을 향한 열망으로 인해 결국 구원받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 신의 자비와 용서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구원에 대한 깊은 철학적, 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선과 악의 대립. 작품 내에서 선과 악의 대립은 메피스토펠레스와 파우스트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통해 드러납니다. 선과 악의 대립은 인간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이 과정에서 인간의 도덕적 책임과 윤리적 갈등이 부각됩니다. 문학적 특징과 상징. 문체와 형식. 파우스트는 다양한 문학적 형식을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이 작품은 시, 산문, 연극 대본, 서사적 장면 등 다양한 문체와 형식을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괴테는 이 작품을 통해 전통적인 연극 형식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각기 다른 장면에서 다른 분위기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우스트의 형식적 다양성은 작품의 복잡성과 깊이를 더하며 독자로 하여금 작품의 다층적인 의미를 탐구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서사시의 운문은 고전적인 영웅 서사시의 느낌을 주며 연극 대본 형식은 독자가 인물들의 대화를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상징과 이미지. 파우스트에는 다수의 상징과 이미지가 등장하여 작품의 주제와 인물의 심리를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과 서명.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와 맺은 계약은 파우스트의 영혼을 대가로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서명을 통해 맺어진 이 계약은 영혼을 잃는다는 대가와 욕망의 충족이라는 주제를 내포합니다. 그레첸의 방과 정원. 그레첸의 방과 정원은 그녀의 순수함과 내면,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녀의 방이 파우스트에 의해 더럽혀지고 정원이 파괴되는 것은 그녀의 순수함이 타락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하늘과 지옥. 하늘과 지옥은 선과 악의 상징적인 장소로 작품의 시작과 끝에서 등장하여 파우스트의 영적 여정을 강조합니다. 하늘은 신의 자비와 구원을, 지옥은 인간의 타락과 영혼의 상실을 상징합니다. 헬레나. 헬레나는 고대 그리스의 이상적 아름다움과 문화를 상징합니다. 파우스트가 그녀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미와 완벽을 추구하는 열망을 나타내며 이는 세속적인 쾌락과 이상적 사랑 사이의 갈등을 반영합니다. 대조와 반복.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대조와 반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작품의 주제와 구조를 강화합니다.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의 대조적인 성격, 그레첸의 순수함과 파우스트의 타락, 인간의 욕망과 도덕적 책임 사이의 갈등 등은 작품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독자는 인물과 주제 간의 깊이 있는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6. 철학적, 신학적 의의.
인간의 자유와 도덕적 책임. 파우스트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파우스트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며 그 선택은 도덕적 딜레마와 갈등을 초래합니다. 그는 자유롭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합니다. 이 작품은 인간이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과 자비에 대한 논의. 파우스트는 비록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을 통해 많은 죄를 저지르지만 결국에는 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포함하며 신의 자비가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합니다. 괴테는 이를 통해 구원과 자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식과 삶의 의미. 파우스트는 지식을 통한 삶의 의미 탐구에 몰두하지만 결국에는 세속적인 성공과 쾌락이 아닌 영적 구원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는 지식과 삶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탐구로 인간이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제시합니다. 7. 작품의 영향과 문학사적 위치. 파우스트는 독일 문학의 정점으로 평가받으며 독일 낭만주의와 계몽주의의 사상적 갈등을 반영하는 작품입니다. 괴테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철학적 문제를 탐구했으며 독일 문학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독일을 넘어 전 세계 문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작품은 수많은 작가, 철학자,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다양한 문화권에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인간 존재의 보편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결론.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파우스트는 인간의 욕망, 지식 추구, 도덕적 딜레마, 구원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탐구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복잡한 인물들, 다층적인 주제, 다양한 문학적 형식, 그리고 풍부한 상징들을 통해 인간의 내면과 존재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파우스트는 단순한 문학작품을 넘어 인간의 삶과 철학적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제공하며 세계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 참 아름답구나. 이 말은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 이후 마법의 힘으로 젊음을 되찾고 헬레나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하는 대사로 본 운영자에게는 파우스트 하면 바로 떠오르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필자도 50대 중반이 되고 나니 비로소 파우스트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